네, 이번 주도 댓글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야구라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요거 좀 몇 개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김미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야, 요거 김미 생각나시나요 예전에? 김미나. 사랑은 텔미. 야, 요거 진짜 99년 2000년이었나? 나에게 삐기 진짜 많이 사랑은 나. 네, 와, 이거 노래방에서도 사실 그래요? 친구들하고 막 이거 저 춤추기 되게 좋은 노래잖아요. 아, 김미 뭐 오가니 컨트리 꽂고 아 진짜 많이 갔다 진짜 춤. 김미나님께서 장사님 해설하러 마산 오셨을 때 길거리에서 뵀었는데 너무 놀라서 아는 척을 못했어요. 아, 그냥 아는 척 하시지. 구라쟁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멋진 훈중년이셨어. 훈중년은 뭐예요? 훈중년은? 훈남의 중년 합쳐서. 훈남이 있는데 아, 중년이다. 중년이니까 섞은 거죠. 감사합니다. 훈중년. 네, 감사하네요. 네. 제가 구라쟁이라고 하시면 네. 제가 그래도 아 그러세요. 아, 그럼요. 네, 저는 이제 반응이 거의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렇죠. 네. 다르죠 우리가. 네. 아, 확실히 다른데 이 멋진 훈중년이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네. 자, 그리고 스마일하우스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들, 아빠가 구독 누른 거야. 구독 취소하지 말았지. 아들 유튜브 계정 몰래 눌러놓음. 이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애들이 갑자기 네. 핸드폰 열었는데 야구라가 있네. 뭐야 이거 내가 누른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누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스마일하우스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구독 눌러주셨고 이참에 다른 분들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네, 이런 글들이 좀 있었고요. 네. 글로버님께서 클로버인데? 클로버. 네. 네. 네, 클로버 많이 다녀가지고. 자, 클로버님께서 혹시 저만 그런가요? 이번 영상은 노이즈가 조금 심한 느낌이라 다음에는 노이즈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퀄리티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야구라 파이팅하고 쓰셨는데 엄지척을 29개를 와주셨어요. 근데 밑에 댓글이 피디님이 카메라 놓고 오셨대요. 라고 다른 분이 카메라도 놓고 오고 마이크도 놓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밑에다가 또 한 분이 폰 녹화해도 좋으니 자주만 올려줬으면 근데 폰으로 녹화해도 퀄리티가 괜찮은가? 그냥 따로 마이크가 없어도? 아니요, 마이크는 좀 마이크는 있어야 되고 네. 무조건?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왜 캡처했냐면 그만큼 이 폰 녹화라도 좋으니까 자주 올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아이고 참. 네, 최대한 더 많이 자주 볼 수 있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질문 전에 요것도 슈퍼챗 하나 와가지고 야디어 몰리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슈퍼챗 고맙습니다. 8월 6일날 대구 하나삼성전 직관 보고 제일 인상적인 장면 6회 초 최은성 타석 초구 페이크앤 슬러시로 수비수 당겨놓고 김재걸 코치 사인 바꿔서 2구에 히트앤런 사인 그리고 김태현 스타트 걸고 3루수 넘긴 볼티모어 촉처럼 바운드가 절묘했어요. 분위기 넘어오고 안치홍 행운의 안타까지 쐐기포. 이 하나 페이지인데 이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도 하셨네. 좋으셨나봐요. 그래서 네. 슈퍼챗까지 쏘시면서 이 상황을 적어주셨는데 요거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이제 페이크 앤 슬래시로 예. 수비수를 냈는데 김재구 사인 바꿔서 이거 히트앤런 사인 이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기가 한번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래요? 없죠. 이거 쉽지 않아요. 야구가 뭐 이게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나봐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챗까지 사셨어요. 야. 예,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댓글에 질문 어떤 게 올라왔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우상 링컨님께서 축구는 많은 나라가 다 하는데 야구는 총 몇 개 국가가 하나요? 유럽은 네덜란드, 이탈리아, 남미는 야구도 축구처럼 세계화되었으면 저는 솔직히 작년 WBC 때 이탈리아가 야구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탈리아 하면 배구와 축구에서 가장 큰 리그가 EPL, 배구에서는 가장 큰 리그가 이탈리아라고 맞아요. 하던데 미국은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야구하는 나라가 더 생겼으면 점점점 미국 메이저 사무국에서 힘 좀 더 써줬으면 안 되나? 세계화가 안 되는 이유가 야구 장비 값이 너무 비싸서인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세계화가 되려고 이제 사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2006년도였죠. 그렇죠. 처음 WBC가 생긴 시작한 게. 이유가 그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월드컵에 맞서기 위해서 맞습니다. 야구의 세계화를 목표로 WBC, 그러니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네. 이제 창설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팀이 있고 약팀이 있지만 약팀이 이 강팀을 쫓아오는 시간이 조금 짧아요. 네. 갭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근데 있는데. 야구는 진짜 어렵습니다. 유럽에는 야구를 하는 팀들이 많긴 많아요. 이탈리아, 맞아. 뭐 이스라엘, WBC 그다음에 보면은 많은 팀이 나와 있어요. 네덜란드, 있어요, 뭐 있어. 체코 이런 팀들 다 야구팀이 있어요. 있는데. 그 유럽
그 야구연맹에 지금 가입이 된 그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세요? 38개국. 이야, 맞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응. 근데 그 선수들이 이제 기량이 올라오는 게 절대 제가 봤을 때 미국 선수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일본 선수 따라갈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든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기량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야구를 잘하죠. WBC에서도 우리나라가 진 적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젠더 보가츠라든가 네. 주리슨 프로파, 샌디에고 이런 선수들이 그 예전에는 그 조부모의 어떤 그 나라까지 선택을 하면서 네덜란드로 이제 선택을 해서 WBC 이제 출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팀이었죠. 예. 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방향인데 유럽은 아직까지 야구팀을 꾸린 팀들은 그래도 있지만 이게 기량 발전을 좀 가져오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예요. 인프라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야구 장비 값이 너무 비싸서도 이것도 한 아니, 이유가 그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이건 아니고. 아니고. 그건 그건 아니고. 아니고. 야구 장비 값이 비싸서는 아니고요. 예. 네. 근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작점의 차이와 이제 인프라의 차이죠.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축구는 사실 축구공 하나만 그냥 딱 던져놓고 같이 뛰면 되는데 야구는 또 글러브도 있어야 되고 공도 있어야 되고 배트도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이런 건 좀- 제한적이죠. 그런 건 좀 있죠. 네. 당연히 뭐 야구장이 또 규격이 맞는 야구장이 맞는 게 있어야 있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추영님께서 안녕하세요. 강캐님 질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만약 알러 베이스볼에서 다른 방송사 중계에 하이라이트 할 때는 KBS 아나운서 더빙을 대신했는데 올해부터는 다른 방송사 영상 그대로 가져와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나요? 방송사끼리 같이 합의해서 영상 속 아나운서 해설위원 중 중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건데 네. 네 맞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방송국들이 이제 광고가 빠지고 돈을 이제 어렵죠. 많이 벌지 못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알러 베이스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중계 빼고 이제 더빙이 4명이 붙는데 예. 그 더빙 하시는 분들의 그 인건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것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4개의 어떤 그 방송사가 합의를 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시행된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돼요. 예, 예. 자 그렇고요. 루카우님께서 KBO 일부 감독은 좌우놀이에 대한 집착이 심한 것 같아서 경기 볼 때 좀 깝깝해요. 제가 두산 팬인데 전 현직 감독 모두 좀 심한 편이라 첫 번째 질문은 다른 해외 리그도 그런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장선아의 개인적인 좌우놀이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다른 해외 리그들 보면 좌우놀이. 좌우놀이 하는 팀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감독의 성향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주전 라인업에 있는 선수 가운데 유독 그 뭐 좌투수의 공을 못 치고 뭐 잠수함 투수의 공을 못 치고 뭐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죠, 있긴 있죠. 그게 없으면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좌우놀이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야구는 확률 싸움이니까. 네. 그 유형의 잘 때리는 타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좌우놀이라고 사실 보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약간 감독의 성향이 깔려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성향도 깔려 있지만 데이터를 또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야구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접목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좌우놀이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감독이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좌우놀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 그래요. 어. 저는 진짜 제가 만약 감독이 네. 된다면 저는 뭐 지금도 확고하고 저는 좌우놀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KBO 리그도 보면 상대 선발 투수가 좌투수다 그러면 전부 다 우타자로 그냥 다 이렇게 그렇진 않아 요즘은. 요즘은 예전에 막 예전에는 그랬죠. 9명에 다 우타자를 네. 막 하고 막 맞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전날 잘 쳤던 선수들도 다 빼고 그냥 맞아요. 딱 이렇게 하는 그런 우타자로 막 이렇게 도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네. 그때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고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올드스쿨이죠. 그러니까 왼손 투수가 나오면 당연히 보기가 편하니까 오른손 타자를 넣고 오른손 투수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좌타자를 좀 많이 넣는 네. 굉장히 올드한 방식이죠.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잖아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좌투수가 선발인데도 불구하고 좌투수의 공을 공략하는 좌타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습니다. 잘 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는 안 빼죠. 그런데 유독 뭐 이정우 선수가 레일리 선수 나왔을 때 안 나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해찬 선수 나왔을 때 양준혁 선수가 안 나가고 뭐 네. 이게 약간 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적 관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감독이 그 선수를 위해서라도 빼주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진짜 타격감이 좋다가 갑자기 레일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슬럼프가 걸리는 경우도 푹 있어요. 꺼지죠. 네. 두세 경기도 못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정우 선수는 진짜 잘 쳐줘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 레일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좋았던 타격감이 꺾이고 두 경기, 세 경기가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마이너스다. 그럴 바에는 그냥 레일리가 나왔을 때 이정우를 빼주자. 한 경기 그냥 쉬게 해주자. 네네. 이래야 그 타격감이 그 다음 투수, 그러니까 그 다음 경기 선발 투수가 올라왔을 때 이정우의 타격감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지. 요즘은 사실 뭐 크게 감독들이 좌우놀이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편차가 있는 선수들을 한두 명씩 교체를 해가면서 쓰지 일방적으로 좌투수가 나왔으니까 우타자를 자 넣자 이런 감독들은 사실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늘 감사하며 시청하고 있습니다. 타점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노아웃 3루 상황에서 내야 땅볼 쳤을 때 3루 주자가 득점을 하면 타자가 1루에서 아웃이 돼도 타자의 타점이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내야수의 실책으로 타자가 1루에 진루하면 이때도 타점으로 인정되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타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요거는. 내야수의 실책. 근데 만약에 3루 주자가 네. 만약에 홈으로 스타트를 걸었어요. 근데 타구가 땅볼이 됐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걸렸다가 만약에 놓치는 걸 보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타점으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아. 약간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서 요 타점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루 주자가 어떤 플레이를 하냐에 따라서 네. 타점으로 인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요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기록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그래서 요 상황을 딱 했더니 상황이 좀 이건 기록원의 판단인가 아니면 무사 3루에 유격수 땅볼을 때렸는데 홈에서는 타이밍상 세이프인데 유격수가 공을 놓쳤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책이 아니어도 타자는 아웃, 주자는 홈인 상황이라 타점이 인정이 되고 그럼 만약에 전진 수비를 했어요. 네. 1사 3루 상황에서 전진 수비를 했는데 정면 타고 R을 깠어. 근데 잡으면 홈에서 무조건 아웃이야. 근데 R을 깠어?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죠. 그러면 타점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사 또는 1사에서 실책이 없더라도 네. 3루 주자가 쉽게 득점할 수 있었다면 그 플레이 중 실책이 발생하더라도 타점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대요. 네, 그래서 타점으로 준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노아웃 1, 3루 상황에서 내야 땅볼을 쳤을 때 타자와 1루 주자가 더블 플레이를 당하는 동안 3루 주자가 득점했을 때도 타자의 타점이 인정되나요? 안 됩니다. 안 아웃 되죠. 카운트가 2개 늘어날 때는 네. 타점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뭐 1, 3루에서 땅볼을 쳤어요. 근데 이 1루 주자는 2루에서 죽고 자기는 살았어. 그럼 타점이 인정이 그러면 되죠. 타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아웃 카운트가 하나이기 하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2개일 때는 안 된다. 타점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백구라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밀파크 들어가서 좀 보죠. 뭐가 있나 볼까요? 시즌 후 강성호는 내보내는 게 좋아 보임. 두산 팬이신데 이유찬을 2루 받고 포지션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봄. 근데 강승호 선수가 2루 쪽에서 이제 실책이 조금 많죠. 그래서 2루와 1루를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강승호 네. 선수가. 근데 이제 방망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내요? 예. 강승호 선수를. 예. 박민호 ABS의 욕설? 높은 쪽에 이제 스트라이크 삼진을 당했나 봐요. 이쪽이 그러네요. 이제 제일 어렵죠. 타자들이 네. 이제 공략하기가. 김진성한테 당했네. 예. 높은 코스 빠른 스트라이크. 공이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ABS가 이제 거의 100경기가 넘었으니까 이 코스를 이제 스트라이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타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아는데 왜 안 나가겠어요? 쳐도 좋은 타구가 안 나오거든요. 이걸 많이 예전부터 경험했잖아요. 저 높이의 공을 쳐도 계속 안 좋으니까 결과가 안 좋았어. 결과가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던지면 좋죠. 결과물이 좋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자들도 이쪽 코스를 공략을 해서 만약에 높은 코스의 공을 잘 때리는 선수라고 한다면 이쪽도 조금 크게 그려놓고 공략이 되는데 박민호 선수는 사실 스윙 어떤 궤도로 봤을 때 이쪽 공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볼이라고 생각하고 안 나가고 두 번째 생각은 이걸 내더라도 좋은 타구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사실 배트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스트라이크 존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코스를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겠죠. 어제 서재영이 말한 최원태 기량이 떨어진 이유 던질 때 팔꿈치가 약간 떨어져서 던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탁 쳐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팔이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탁 때려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서재영 그 해설위원은 여기서 이렇게 때린다는 거죠. 좀 내려왔구나. 네, 팔이. 그러면 이제 찍히는 맛도 없고 이거는 이제 때리는 게 아니라 약간 미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면 공 끝에 힘이 없거든.
그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팔꿈치가 처지면. 네, 볼을 릴리스 포인트 앞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좀 땡기다 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여기서 그냥 힘이 있으면 여기서 팍 때리면 좋은데 앞으로 쭉 끌고 나와서 던지면 결국에는 팔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몸이 앞으로 가니까. 가니까. 예. 근데 여기서 사실 어느 정도 넘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힘 있게 팍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볼이 좀 힘 있게 가는데 너무 이제 앞쪽으로만 끌고 나와서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팔꿈치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회전수도 많이 안 먹히고 그래서- 볼 끝에 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나오네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페스트볼의 그 RPM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최현태 선수 참 기대 많이 하고 데려왔는데. 올해 이제 FA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하고 그 나이가 지금 어려서 아마 최훈태 선수가 28일 거예요. 97년생. 네. 엄상백 선수가 96년생이고 20대에 나오는 FA들이죠. 그럼 인기가 진짜 많아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엄상백 선수는 지금 10승을 했거든요. 예. 최훈태 선수는 7승 했으니까 어떤 이제 시장의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밸런스 도전 안호진, 김도영 둘 다 서비스 타임 풀이고 해외 진출 안 시킨다면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안호진은 군복무, 김도영은 어린데 미복문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고 고민되는데 안호진과 김도영 안호진은 뭐 확실한 일본 카드잖아요. 1선 말이니까. 저는 근데 김도영 선택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사실 그 문동주 선수하고 김도영 선수를 고민할 때 저는 김도영 선수를 데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왜냐면 워낙 사실 기량이 좋았고 그리고 저는 또 야수 출신이고 그리고 그 야수는 이제 매일매일 경기에 나와서 어떤 티켓 티켓 파워. 파워. 티켓 파워가 있어야지 팀도 또 많이 어필이 되고 또 뭔가 이제 인기팀으로 가려면 어떤 그 특정 선수가 스타성이 있는 선수가 매일매일 사실 경기에 나와서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와 달리 매일매일 경기를 치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야수 쪽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팀 마케팅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 김도영 선수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밑에는 뭐 이런 글도 있네요. 선동열이냐 이종범이냐. KBO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각 팀별 입성 선수 명예의 전당. 전 없네요. 기아의 뭐 선동열, 이종범, 양현종, 이강철, 최영우. 그렇죠. 삼성은 이만수, 장효조, 이승엽, 양준혁, 오승환, 강민호, 김기태. 두산은 박철순, 심정수, 양의지. 김기태 감독님이 삼성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네. SSG는 최정, 박경환, 김광현, 박재홍, 정근우. 이것도 인정. LG 김용수, 박용태. 이것도 인정. 롯데는 최동원, 이대호, 손아섭, 손흥민. 손아섭 선수를 NC로 옮겨가지고 요거는 약간 NC는 박민우. 그렇죠. 네, KT는 강백호 현재 페이스 유지하면 가능한데 일찍 꼬꾸라지면 애매하고. 하나는 류현진, 송진호, 정민철, 장종훈, 김태균, 구대성. 뭐 거의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 빼놓고는. 키움은 박병호. 예. 다 정말 기가 막힌 선수들. 명예의 전당. 예. 하나가 올해 8위가 된 이유 밑에서 두 번째 거만 볼까요? 이거 마지막으로 보죠. 예. 시즌 초 예상했던 5강일 거라는 예상. 하지만 변수 발생. 김민호 부상으로 선발 그렇죠. 이탈. 문동주 부진, 노시환 그렇지. 부진, 최은성 부진, 문현빈 부진, 작년 필승조였던 윤대경, 이태양 부진, 이탈, 김범수 부진. 4월에 이 모든 걸 얻어맞고 순위 싸움 끝남.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네요. 맞네. 이게 진짜- 김민우 선수도 사실 시즌 아웃 때 수술했죠. 문동주 선수가 들쑥날쑥했죠. 노시환 선수가 작년- 괜찮다가 맞아요. 부진이 좀 길었고. 작년 퍼포먼스 안 나오고. 그렇죠. 최은성 선수는 전반기 내내 좀 부진했고. 예. 그리고 문현빈 선수도 작년에 뭐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로 100안타 이상 때렸는데 맞아요. 올해는 뭐 사실 그렇게 많은 활약을 또 윤대경 선수도 필승주 중 한 명이었는데 안 됐고 이태양 선수도 팔꿈치 뼈조가 수술했죠. 예, 수술. 김범수 선수가 좋았는데 김범수는 최근에 엔트리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활약이 지금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하나 구원진을 보면 한승혁, 이민우, 주현상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김범수의 존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진짜 같은데. 그러네. 네. 정말 변수가 부상으로 부진과 부상이 그냥 쭉쭉 이어졌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자, 이번 주도 댓글화 이렇게 달려봤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저희 야구라 댓글화에 그 댓글 남겨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틴다 댓글화. 댓글화!